제가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경손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겸손 공개 방송,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좀 쉬고 다시 그 대국민 담화 보고요. 이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목을 아무래도 또 자주 쓰다 보니까 목이 아파서 제가 또 살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뭐 보셨다시피 대통령, 대국민, 담화 그거를 좀 이제 보셨을 겁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어, 저도 이제 봤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부터 봤고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의 그 질문의 열의가 진짜 안방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열의를 가졌습니다. 그 열정이 정말 그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어, 저도 신청할 걸 그랬습니다. 이 겸손도 신청해가지고 뭐 50 몇 대 1인가요? 거기 뚫고 한번 해 볼 걸 그랬었어요. 좀 아쉽네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뭐 다음에는 한번 제가 그거는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담화가 또 있게 되면 제가 또 지원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또 참석을 해보겠습니다. 음, 저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질문 내용과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세세한 그런 주제는 각각의 생각이 다르죠. 어떤 뭐 우리가 인권 문제라든지 북한의 그런 탈북민 그리고 어떤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부동산 대책 음, 그런 주제 그리고 남북 관계 어떤 앞으로의 구상에 대한 그런 질문들 그리고 뭐 남녀 차별 뭐 여성에 대한 차별 뭐 우리나라는 남자가 뭐 대기업 기준 7,700만 원의 평균 연봉을 받는데 여자는 그에 반면에 한 4천만 원대, 4,800만 원 정도 차이가 좀 심하다. 그런 내용도 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증권 전문가로서 어,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자면 오늘은 역시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밝은가, 밝지 않는가, 그리고 또 남북 관계. 네, 나나님 안녕하십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그런 진전을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갈 것인가, 계속 좋아질 것인가, 남북 관계가 계속 좋아질 것인가 이제 저는 그 관점을 주로 봤습니다. 음, 전에도 겸손히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관계는 우리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 일단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인데 이걸 우리만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국제사회와 같이 동조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북한이 세계적인 위협, 핵실험과 어떤 미사일, 또 핵 보유, 그다음 또 핵을 또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 나가고 있죠. 사정권은 이제 미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스님 반갑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음,
그래서 미국과의 그런 대화가 중요하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3번 있었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2번 있었다. 그리고 이번 3번 연내에 회담하는 것을 좀 목표 삼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대화를 해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과 우리만의 이런 문제였다면 뛰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개발이라든지 어떤 철도 사업이라든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왜? 대북 제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겠죠. 경제적인 어떤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세계와의 동조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결국 안 좋은 결과,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설득해서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그런 계속 서로 간의 대화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 70년간 거의 뭐 그렇죠. 60년, 70년간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평화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더욱더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대화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남북 관계는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긍정의, 우리가 어떤 디테일을 논하기 전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긍정의 사고방식은 결국 좋은 결과를 항상 가져다 옵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낙천적이다, 무조건 낙관적이다 그런 게 아니라 긍정의 사고방식은 반드시 부를 이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어떤 종목을 사느냐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내가 어떻게 주식을 올바르게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느냐,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부의 척도가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네, 파링님 안녕하십니까? 유빈님 안녕하세요. 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그러니까 입장으로 봤을 땐, 이제 우리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요, 어떤 증시 상황은 저는 계속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정말 제가 여기서도 100가지 넘게도 수백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짧게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PBR이 0.88입니다. 0.88, 0.87, 그러니까 0.8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싸요. 전 세계의 증시 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쌉니다. 싸면 싼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비교를 하자면 베네수엘라 꼴은 베네수엘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베네수엘라가 그 전에 어떤 뭐 전체 GDP 뭐 20위권, 30위권 뭐 이렇게 들어간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예요, 베네수엘라는. 그러면은 남미의 어떤 신흥국가 중에 브라질 다음 이제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 그 아르헨티나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지금 쌉니다. 아르헨티나의 PBR은 0.95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나라는 0.8이에요. 네, 파밍님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만큼 저평가된 요인이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GDP 11위입니다. 11위보다도 떨어진 어떤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PBR이 대부분 2배 이상 높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점이 커요. 과연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못하나? 태국보다 못합니까? 베트남보다도 못하나요? 말레이시아보다 못하나요? 지금의 인도보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부족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외 국가들도 우리나라가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저 잃어버린 30년, 일본은 경제 성장이 끝났다 라고 경선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마저도 PBR이 1.2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못한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아직까지 자신감, 확신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 외국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반도의 중심,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일부 외국인들은 뭐 대한민국이 뭐 함정에 걸렸다, 덫에 걸렸다, 어떤 이제 경기 성장 둔화에 걸렸다 해가지고 싼 건 맞는데 성장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외국인들도 있어요.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쪽을 찾아보면. 하지만 저는 그거에 절대 뭐 동의할 수는 없고요. 결국 미국 시장이 지금은 어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버블이라는 것은, 오늘 이거 미국 시장은 버블이다, 그러니까 내일 꺼진다. 오늘 버블이기 때문에 내일 꺼진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예측이 안 돼요. 인간의 관계는 예측이 안 된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미국 주식은 싼 주식이 없습니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자금들이 이제는, 네, 마트님 안녕하십니까? 이 미국에 투자된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이 몰려 있는데, 증시에 이게 빠져나가고, 결국 돈이라는 것은 싼 곳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증권의 역사상 가장 정확한 시점입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싼 주식을 사야 되겠죠. 싼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비싼 주식을 팔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떤 기사를 통해서 많이 이게 저도 막 보고 있고 하지만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조차도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 글로벌 시장으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뭐 10%는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대부분의 투자금이 미국으로 이제 투자하겠다? 저는 굉장한 반대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 기사가 터졌을 때는 반드시 반대로 터지거든요. 개인들이 어떤 애플 주식을 산다거나 구글을 산다거나 아마존을 산다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몰려있는 곳에는 광기가 들어가 있고, 지금은 광풍까지는 아닙니다. 미국 주식의 현재 위치는 어떤 광풍은 아니지만 결코 싸다고는 못합니다. 뭐 어느 순간 광풍이 이제 불겠죠. 폭발적으로 치고 가버리고요. 그러나 미국 주식은 현재 상승의 기대치보다, 상승의 폭보다 하락의 폭이 더 커요. 이건 사실이에요. 미국장은 들어가면 다 기본 수익 인증하는데 한국 증시 카페에 가면 손해보았다는 글이 대부분.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싸다는 거죠. 기다리면 올라오는데, 우리 미국은 지금 현재 강세장이기 때문에 무엇을 사더라도 사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사면 대부분 올라가요.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반드시 비싼 가격에 주고 샀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훈선이 그런 얘기를 하죠. 비싼 물건을 사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내 능력에 오버가 되는, 예를 들어 뭐 자동차를 산다. 그 자동차의 값만큼 결국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물론 이거는 뭐 정답은 없지만, 내가 현금성 자산이 예를 들어 뭐 한 1억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스파크를 산다고 했을 때는 전혀 지장이 없겠죠. 부동산을 제외한 통장에 1억이 있는 사람이 스파크 1200만원, 1300만원, 뭐 1400만원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상. 어떤 사람은 오히려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소수 사람들은. 이건 마찬가지예요. 재무 상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개개인이 제일 잘 알죠. 저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청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저는 100%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서 남북관계로 이제 돌아가면,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했죠. 이미 철도라든지 그거는 착수식을 다 했다. 연구도 끝났고 모든 조사가 다 끝났다. 승인만 시작하면 된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VIP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 회사의 건설 장비가 이미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북한 쪽에 다 가 있어요. 세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승인, 국제사회의 승인만 떨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이번 대화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했습니다. 이번 3차, 그러니까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오늘 방송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저는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저는 남북관계의 그런 문제는 결국 결론은 나와요. 결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끝은 정해져 있어요. 통일이 안 되고서는 이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원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만약 독일이 통일을 안 했다면,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안 했다면, 지난 30년 전에, 그럼 지금의 독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독일의 유럽 최고의 재정국가와 유럽 최고의 경제국가, 이거를 패권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잡았죠. 대한민국에 그런 컨센서스가 나옵니다. 남북관계가 통일이 되면, 남북이 통일이 되면, 이게 물론 머나먼 얘기입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1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모릅니다. 당장 다음 달에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베를린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 경제력은 영국을 제치고 6위로 올라가고 세계 경제력 4위까지도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사람은 이처럼 변화는 원합니다. 누구나 다 변화는 원해요. 하지만 그 변화라는 게 우리 본인한테 막상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거부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언제나 나는 변화를 꿈꾼다. 말은 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내가 익숙치 않는 환경이라든지 익숙치 않는 뭔가가 다가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항상 도전해야 되고 그 도전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어야 되겠죠. 중간에 과정은 좋았지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과정이 계속 중요시한다면 결과는 결국은 100% 다 좋아집니다.
그러나 과정이 좋지 못한데 결과가 좋았다. 그럼 어쩌다 한 번입니다. 어쩌다 한두 번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죠. 오늘의 운이 내일도 운이 좋고 모레도 운이 좋고 한 달 동안 운이 좋다. 1년 365일 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없죠. 세계에서 어떤 사례도 없습니다. 로또를 샀는데 뭐 30번, 50번, 100번 1등 맞았다. 없습니다. 그 운은 말 그대로 운입니다. 과정이 철저해야 된다. 네, 대박을 노리지 마시고 과정을 철저히 하시면은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여러분들 미래, 올해가 이제 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 2021년도에 여러분들의 주식 결과, 2022년도에 여러분들의 또 주식 결과, 모든 주식 결과 저는 좋아진다고 확신합니다. 네, 쌈스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바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은 다 주식을 사놓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떤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될까요? 주식을 공격적으로 해야 될까요? 방어적으로 해야 될까요?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주식은 싸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미국이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미국이 폭락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힘듭니다. 뭐 어떤 단기적인 출렁거림은 있겠죠. 미국의 자금들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신흥국에 들어옵니다. 신흥국 중에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싼 곳에 들어가는 거겠죠. 싼 곳에. 그 나라의 기술력은 저만큼인데 아직 그 가치는 밑에 바닥을 향해 있는 그쪽 국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 외국계 자금들이 앞으로는 물밀듯이 들어온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전체 시가총액이 시가총액과 뭐 애플의 시가총액이 거의 한 20조 정도 차이가 나나요? 현재 오늘 기준. 자, 그런데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면 저는 사실상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300조는 저평가라고 보고 있어요. 최소한 600조는 가야 된다. 그리고 900조도 갈 수 있는 회사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코스피를 적용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SK 하이닉스와 더불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그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니 당연히 지수가 따라 올라가는 거겠죠.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우리 제조업 그런 회사들을 보면 체감 지수는 1600포인트대입니다. 그 체감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는 3000포인트를 저는 넘어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당님 안녕하십니까? 증시가 어려운데 종목을 볼게요. 이 NC소프트는 오늘도 사상 최고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56만 3천원입니다. 이래서 공부가 필요하죠. NC소프트는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죠. 이거는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NC소프트는 1년 뭐 몇 달 전,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1년, 2년, 3년, 4년 전에도 NC소프트를 계속 얘기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 2015년도도 그랬고요. 16년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꺾인다고 하더라도 의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 여기 한번 올 수 있겠죠. 밑으로는 45만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나요? 어차피 100만원 가는데. 이게 종목 성정이죠. 오늘의 화이트 진로도 52주 신고가가 나오죠.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시청자분이 이때 당시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이트 진로를 좋게 얘기하니까 이때 당시 어떤 시청자분이
건빵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건빵을요. 오신 분이 마산공장 망했다. 망해가고 있다. 마산공장 하이트질로 망해가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 했을까요? 아, 그래요? 안 망합니다. 좋을 겁니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까지 기억하냐면 허니님도 회사 안 망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허니님이 마산에 사시거든요. 창원 그쪽에 계십니다. 창원. 지금의 하이트 진로예요. 심지어 겸손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당장 술 끊고 하이트 진로를 사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습관입니다. 술 한 번 먹을 때 3만원, 5만원, 10만원 쓰는 것을 하이트 진로 한 주, 두 주, 세 주, 다섯 주, 10주를 사라. 한 달에 내가 술값 20만원, 30만원 나가는 거 하이트 진로 사라. 들으셨습니까? 들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만 1번 누르시면 됩니다. 경선이 진짜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술 끊고 하이트 진로 사라. 그 돈으로. 그게 의지 차이입니다. 의지. 그게 의지라니까요. 의지. 의지예요. 저는 술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저도 술을 좋아했거든요. 위스키라든지 예전에는 위스키 그리고 동동주, 막걸리 그런 걸 좀 좋아했습니다. 지금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입에 대지도 않아요. 통계에도 나왔죠. 모든 범죄의 원인은 70%, 72%가 술이다. 술로 돈을 못 법니다. 술을 먹는다 해가지고 돈을 번다? 비즈니스를 한다? 그런 핑계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만졌을까요? 유대인들은 술을 이게 비즈니스 사회에서 먹질 않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 큰 부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증시 자체가 좀 이제 조정을 받는 증시였습니다. 선물 지수는 286, 그러니까 0.45. 떨어져 봐야 저는 이제 280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지가 어느 정도 되고요. 오늘 코스피도 밑꼬리를 달았죠. 코스닥은 바이오 종목의 어떤 하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더 밀렸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이렇게 하락이 나오죠. 조정권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우리가 어떤 증시가 올라갈 때는 사실 저도 방송을 할 때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증시가 지수가 뭐 코스닥이 됐든 코스피가 됐든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자, 올라가면은 딱히 할 말은 없어요. 올라가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밀렸을 경우, 여러분들이 주식을 여기서 샀다면 여기서 사신 분들이 이렇게 밀렸을 경우 그때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리신 분들은 손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월급을 받든 자영업 해가지고 어떤 돈을 버신 분들은요, 주식을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주식으로 메꾸시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멍하니 가만히 있지 말고 한 달에 월급 받으면 주식을 계속 사 모아라.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 내가 1,000만원어치를 내가 3,000만원어치를 샀는데 30만원어치 산다고 해가지고 티가 안 난다 하지 마시고 그 30만원이 60만원 되고 다음 달은 또 90만원 되고 120만원 되고 150만원 되고 이게 추가 매수. 내가 만원 주고 산 종목이 5,000원에 됐습니다. 5,000원을 추가 매수 해가지고 뭐 500만원어치 추가 매수를 했다. 그 500만원이 5,000원에 산 거죠. 그 주식이 2만원이 된다면 1,500만원 버는 겁니다. 500만원 기준. 추가 매수만 1,5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5,000원에 내가 처음에 만원 주고 만원짜리 주식 3,000만원에 주고 샀는데
그게 5,000원 떨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50%가 되는 경우죠. 마이너스 50% 상태에서 그거를 1년 동안 예를 들어 추가 매수를 했다. 추세를 돌려서 5,000원이 2만원이 됐다. 몇 배입니까? 300%죠. 원금 포함 1,800만원입니다. 원금 포함 2천만원이죠. 원금 빼고 1,500만원 수익입니다. 그럼 기존에 3천만원을 만원 주고 샀는데 만원짜리 주식을 3천만원어치를 베팅을 했는데 2만원이 됐죠. 6천만원 수익 플러스 1,500만원이 붙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핵심이라는 겁니다. 경선이 항상 얘기하죠. 쉬지 말고 매수해라. 주식은 쉬지 말고 매수하는 겁니다. 돈을 계속 찍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월급을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써요? 아파트 대출 갚는 것은 인정. 좋아. 그건 인정. 그래도 좋은 빚이다. 자, 그거 말고는 또 어디에다가 씁니까? 자동차 할부, 어떤 각종 보험금. 일단 자동 결제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카드 결제. 그 다음 사교육. 그 다음 과소비. 그쪽에 다 들어가는 거죠. 쓰고 남는 돈을 하려고 하니 당연히 못하죠. 지금은 제가 뭐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니까 다 찾아보면 있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식으로 노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식으로 빨리 여러분들 자산을 증식을 시키셔야 돼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왜? 인간은 나이가 먹으면 노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회사도 여러분들 써주지 않습니다. 이건 현실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뭐 40대 50대도 몰라요. 왜? 내가 지금 억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많이 해놓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유학 보내고 사교육 쓰고 대학 다 보내고 뭐 또 자기 뭐 어떤 취미생활 즐긴다고 수백만원 쓰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골프도 치고 아침부터 골프 나가고 해야지 뭐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꼭 골프를 쳐야지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제 주변 임원은 안 그러던데요. 삼성전기 뭐 그분은 안 그러시던데. 그 주변도 그러던데요. 꼭 골프를 쳐야지. 그럼 미국은 저도 골프를 안 칩니다. 저도. 근데 미국을 보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미국을 찾아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프를 칠 때 모자, 골프 옷, 위아래, 장갑, 뭐 신발, 양말, 뭐 선글라스까지 막 풀세트로 골프 막 채 몇 개 해가지고 가져 다닙니다. 그거 사면 또 수백만 원 쓰죠. 더 쓸 수 있고요. 근데 미국은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옷 입는 거 있죠. 이런 거 평상복 입고 골프 치러 나가요. 미국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막 일단 뭐 골프 옷을 입어야 됩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미국이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잘 사나? 골프 친 사람들이 미국 그 골프 친 사람들보다 솔직히 돈이 많습니까? 이게 인식 차이예요. 인식 차이. 우리나라는 남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도 하나의 문화다. 아닙니다. 부자인 척 하는 거죠. 부자가 아니라 부자인 척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부자인 척 하시지 마시고 부자를 진짜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거는 속임수죠. 속임수입니다.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부자처럼 보이는 것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조금 훌륭하게 입고 가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냥 무시하라고 하세요.
그냥 너 어렵구나. 예를 들어 뭐 벤츠 타고 있는데 차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경차 타고 다녀요. 야, 너 힘들구나. 주변에서 그러죠. 그냥 힘들다고 하시면 됩니다. 밥도 얻어 먹으세요. 밥 사주면 밥 얻어 먹으세요, 그냥. 전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야, 너 힘들구나. 힘들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면 됩니다. 과연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삼성, 현대, LG, SK를 2, 30년 전에 사놨다면, 20년 전, 30년 전에 사놨다면요. 10년 전이라도 사놨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20년 뒤, 30년 뒤, 지금의 인생도 중요해요. 그런데 앞으로의 인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30대 인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60대의 인생도 중요합니다. 지금 인생이 중요하고 나중에 60대 인생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60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지금 인생 쓰레기냐고. 아니죠. 지금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이죠. 반드시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월급을 200만 원을 받든 2천만 원을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끝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을 할 때는 자기가 가난한 줄 몰라요. 다음 달에 일 딱 그만두는 순간, 올해 일 딱 그만두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층으로 100% 대한민국 개인들은, 국민들은 다 하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 NC소프트의 실적이 좋은데, FNF 실적과 어떤 신세계 인터내셔널, 다나와, 아프리카 TV, 도전 비주얼, 이런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기록한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회사들은 성장하는데 왜 국민들은 가난하죠? 오늘 방송은요, 뭐 사세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그걸 기대했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안 됩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나 뭐 한두 번 오신 분들, 닥치고 내일 올라갈 종목 주세요. 다음 주 올라갈 종목 주세요. 그런 주식 철학을 가지고서는 파산당합니다. 하루살이 인생 파산입니다. 오늘 일용직 근로자 그 아저씨가, 남성분이 얘기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걸 어느 누군가는 일용직을 해야죠. 필요하니까. 누구든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줄일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일용직을 했었으니까, 저도 했었으니까 알아요. 제가 뱃일 했잖아. 일용직을 하신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약에 금융교육을 받았다면, 이처럼 지금 오늘 방송했던 내용들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오늘날의 그런 고생은 안 하셨을 겁니다. 내가 단언컨대. 그러면은 근로자 수가 줄어들죠. 일용직 수가 줄어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문화 어떤 외국 근로자들도 늘어나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어떤 정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들어가는 작업은 외국 근로자들이 이게 다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우가 좋아지겠죠. 구하기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처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너나 나나 이제 실패를 사업해가지고 뭐 실패도 하고 뭐 하다가 이렇게 해서
뭐 돈 빌려주다가 사기 맞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용직을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노출 위험인데 당연히 법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금융교육을 받았다면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추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연금제도와 우리나라 여러분들 연금, 개인연금의 98% 원금 보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많이 못 받죠. 연금으로 생활이 안 되고요. 도대체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 나는 연금으로 생활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연금 안 받아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금을 받으신 분들 절대 그 얘기 못해요. 쪽팔려서. 현실을 알죠. 연금으로 이 나라는요. 연금으로 여러분들 생활 절대적으로 못합니다. 은행의 제로 금리, 주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주식을 사야 되겠죠. 좋은 주식을 사도 문제입니다. 주식의 철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든 뭐 어떤 NC소프트를 사든 네이버를 사든 카카오를 사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팝니다. 그리고 좀 떨어지면 손절치고요. 올바르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을 도박처럼 카지노처럼 베팅하기 때문에 그게 돈을 바닥에다 뿌리는 겁니다. 주식은 그 회사의 지분을 사서 그 회사의 경영진들이 나의 돈을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이다.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은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가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 내 돈을 투자해가지고 삼성에 투자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부리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은 여러분들 돈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대한민국은 장기 투자가 안 된다? 도대체 어떤 주식을 샀길래 장기 투자가 안 되죠? 그럼 오늘날의 아프리카 TV는 왜 저렇게 올라가고 있죠? NC소프트는 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죠? 카카오와 네이버는 52주 신고가 나오고요. 내가 여기서 종목들 다 누설을 하면 또 VIP 종목들이 막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말은 아끼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종목들이 왜 올라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왜 저렇게 올라갔을까요? 결국 내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거나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거나 어설픈 노력을 했다거나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어설픈 노력만 해서 끝났다거나 과정이 좋지 않았으니까 결과가 좋지 않았죠. 과연 한 종목에 10년을 들고 가봤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한 종목을 10년을 보유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오늘도 단타를 많이 치셨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덜 하셨을 거지만 개인들은 오늘도 단타를 쳤겠죠. 과연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식은 암울할 때 사는 거예요. 그 회사가 내재 가치는 좋은데 시장의 어떤 수급, 외부적인 정치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과연 피해를 보느냐? 피해 안 보거든요. 삼성전자가 피해 봤어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다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피해 봤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 안 봤습니다. 실적에 그걸 뒷받침하고 있죠. 물론 롯데그룹이나 일부 CJ그룹은 피해를 좀 봤습니다. 화장품주라든지. 그럼 네이버가 피해를 봤나요? 카카오가 피해를 봤나요? 아프리카 TV가 피해를 봤습니까? 네, 레인저님 안녕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를 뿐이지 다 되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오늘 시청자 보니까 야, 처음 온 사람은 없네요. 다 기존에 계신 분들입니다. 와, 놀랍습니다. 겸손 고정 시청자들이 많죠. 지난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이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희망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주식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지금은 할 때다. 그리고 남북관계 문제는 어떤 북미라든지 이런 글로벌 한반도의 그런 정세를 봤을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다소 빠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북한과의 관계가 기대치가 더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이제 아래쪽은 하방이 정해져 있어요. 쟤네들 기껏 해봐야 핵실험이거든요. 핵실험 카드를 꺼내고 물갈이 시키고 그냥 전면 백지화 시키고 다시 옛날처럼 돌아간다? 쟤네들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버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못 버텨요. 중국도 못 버티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개방을 했죠. 북한이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과 러시아의 그게 어떻게 그게 서포트를 계속 받으면서 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못합니다. 제한된 어떤 서포트만 받을 수 있겠죠. 국제사회의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미얀마보다도 못하고 라오스보다도 못합니다. 지금 북한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쟤네들이 그럼 다시 핵실험을 꺼냈을 때 우리나라의 증시 타격은 어떻게 될까? 남북 뭐 경협주라든지 어떤 우리나라 증시 타격이 어떻게 될까? 저는 핵실험을 딱 하는 순간 그때가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봐요. 핵실험 하잖아요. 주워 담아야 돼요. 진짜 막말로 북한 딱 갑자기 내일 눈 떴는데 아침 일어났는데 네이버 속보에 북한 뭐 핵실험 뜨잖아요. 바로 집 그냥 매각하고 그날 그냥 며칠간 계속 분할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런다니까요. 그게 역사적인 저점이었잖아. 핵실험이나 어떤 도발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어떤 강원도 어디 포격이 맞았다. 뭐 사이렌 울리고 뭐 난리 났다. 비상사태다. 군 장병 8개월간 뭐 휴가 금지, 전면 휴가 금지, 전원 복귀, 예비군 발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멍하니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제가 볼 때는 핵실험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아. 왜? 지난 증시의 과거가 그랬으니까 이게 학습 효과죠. 내성이 생겼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강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 아닙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 나면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주식이든 뭐를 가지고 있든 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단 먼지처럼 사라지고 하는 거죠. 뭐 데이터베이스 뭐 저장시켜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점으로 놓고 보고 있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한국거래소를 들어가 보시면 아직도 우리나라 증시는 PBR이 0.8이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몇 달 뒤, 1년 뒤, 2년 뒤, 3년 뒤 딱 까보면 과연 시청자들이 얼마나 그거를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랑 같이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나랑 같이 돈이 많이 번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실천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로 결과가 계좌가 달라질 것이고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오로지 주식은 단타로만 해야 된다. 짧게 사고 파는 거다. 대한민국은 미래가 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단언컨대 1년에서 2년 안에 파산당합니다.
네, 단언컨대. 이건 저주가 아니라 개인들의 분석을 통해서 99% 이상은 파산이 되고요. 그 중에 100%는 단타를 친 사람들입니다. 단타를 치면 열애 없습니다. 100% 파산입니다. 여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누구라고. 단타 쳐가지고 그동안 1년, 2년, 3년 동안 단타 열심히 쳤습니다. 자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차트를 보고 손절가 잡고 단기 매매 단타를 냈습니다. 자, 부자 되신 분 있습니까? 원금 대비 5배, 10배 되신 분, 2배라도 되신 분 계세요? 단타 쳐가지고요?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거짓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에서 오래 살아남아야지 그 기회는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추천, 네, 즐겨찾기도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좋아요, 구독도 시청해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은 한 번씩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네, 워렌 버핏이 가장 신뢰하는 투자자 하워드 막스입니다. 월가의 전설이에요. 여러분들, 이 S&P 지수가 다우지수 마찬가지입니다. 오를까 내릴까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올라갈까 내려갈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렇습니다. PBR이 3.3이 넘어갑니다. 비싸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0.8인데 미국은 3.3이에요. 3.4. 우리나라 증시도 앞으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의 지수가 미래의 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식시장의 상승은 위험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종목을 보자면 이 종목을 보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종목, 그러니까 이런 국일제지 같은 종목은 이제 올라가면 갈수록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주식은 올라가면 갈수록 위험합니다. 언제 이게 버블이 꺼질지 몰라요. 이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보성 파워텍도 과거에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봤었거든요. 반기문 테마주 지지율 1위, 반기문 지지율 1위 해가지고 이게 끝없이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끝없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대로 주가를 제자리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오늘날 이때보다 지금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성문전자를 볼까요? 성문전자도 반기문이 지지율 1위가 되면서 계속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반기문이 돌연 나는 안 하겠다 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폭락 맞았죠. 결국 주가는 제자리로 갑니다. 비싼 주가는 제자리로 간다. 비싸게 주고 사면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점을 꼭 아셔야 돼요. 남선알미늄 보겠습니다. 남선알미늄 오늘 하한가 터졌습니다. 하한가 두드려 맞았는데 그렇죠. 비싸게 거래가 됐으니 당연히 여기서 산 사람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여기서 사신 분들은 덜하죠. 아직도 수익권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사신 분들은 5,000원 이상 사신 분들은 핵포탄 맞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일도 이제 갭으로 떨어질 텐데 이게 보면
남선 알루미늄이 궁극적으로 6,000원도 가고 8,000원도 가고 10,000원도 간다고 칩시다. 모르니까요. 국일제지가 여기가 고점인 줄 알았는데, 고점 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뚫고 가잖아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국일제지가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여기서 샀다. 근데 궁극적으로 여기 올라가면 수익이죠. 그러나 그 과정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N자로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거를 이 상황 속에서 수개월간 6개월, 8개월, 1년 이상 동안 옆으로 빼버린다면 그걸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뺀 상태에서 한 번 더 떨어지면 투매가 나오면 절대 못합니다. 매도치입니다. 남은 돈이라도 건지려고 합니다. 남선 알루미늄이 딱 그런 꼴입니다.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갔으면 더 환호를 했겠죠. 이때 올라갈 때 얼마나 환호를 했겠습니까? 비싸게 주고 사면 이처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제가 장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정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우정바이오가 어제 어떤 분이 이제 들고 계셨는데 제가 이거 팔라 그랬어요. 우정바이오. 자, 여기서 파세요. 상한가 갈 수도 있지만 파셔야 됩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비중이 많으니까. 비중이 70%니까 비중 20%만 남기고 50% 파세요. 그래서 그분이 팔았습니다. 오늘. 그쵸? 이게 딱 보면 그거예요. 오늘 급락 맞았죠.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설명도 해줍니다. 여기서 팔아도 상한가 치고 이거 여기 뚫고 10,000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셔야 됩니다. 수익이 30% 수익이 났답니다. 작년 봄에 사가지고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들고 있었대요. 작년 봄에 사가지고 여기서 계속 물타기 이런 데서 했겠죠. 추가 매수 해가지고. 그래서 올라와서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계속 단타를 쳤는데 수익이 났다. 담쟁이님이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뭐 장중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담쟁이님 오늘은 나중에 이제 녹화방송 보시겠죠? 지금은 안 계시는데 장중 방송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VIP 가입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다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좋았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과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서울대가 목표였다면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최우선 하겠죠. 내가 운동선수로서 금메달을 따려면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과정이 좋아야 됩니다. 과정이 좋지 않는데 좋은 결과 바라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게 무거웠던 SKC, 코롱, PI조차도 지금 다지고 결국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AP 시스템조차도 지금 다지고 올라가는 방향이죠. 이평선을 이제 꼬아가는 과정입니다. 꼬아갔다가 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한번 밀고 여기서 꼬아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럼 이 과정을 어찌됐든 간에 견뎌야 된다는 거. 내가 여기를 감당이 된다. 20,000원까지 밀린 것도 나는 허락이 된다 하신 분들은 들어가도 되죠. 왜?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저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좋은 회사가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10%, 20%, 30% 빠진다. 좀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 대세 좀 하락이 이렇게 좀 나온다. 실적은 좋은데 하락이 나온다. 매수죠. 왜 그게 매도입니까?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무슨 리스크 관리입니까? 주식에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든 간에 리스크는 없어요. 남들보다 주식은 먼저 사야 되고요. 가장 늦게 팔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가장 먼저 주식을 사야 되고요. 남들보다 가장 늦게 팔아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들은 반대로 합니다. 남들보다 늦게 삽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팝니다. 남들보다 늦게 삽니다. 어디에서 삽니까? 고점에서 사죠. 그리고 고점에서 샀으니 등락폭에서
밀리는 거죠.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받는다는 거죠. 엄청난 압박감이죠. 후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지면 손절쳐버리고 남들보다 빨리 판다는 거죠. 올라가도 남들보다 빨리 팔죠. 왜? 무서우니까.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무섭다고 손절하고 위로 올라가면은 1%, 2%, 3% 먹고 팔죠. 왜? 자기 매수 시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 철학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남들보다 늦게 사고 남들보다 빨리 파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좋은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2020년도에 판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사놓고 있느냐, 어떤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느냐,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4, 26, 30년 다 바뀝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여기 시청자들은 누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왜 다른 시청자들은 성장을 못하죠? VIP 분들은 장기 회원분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왜 다른 분들은 그걸 성장을 못하죠?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가격에 드리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공개 방송에서도 똑같은 종목을 같은 가격대에 다 듣는데 일단 누구는 사고 누구는 안 사고 사더라도 누구는 10% 수익 먹고 누구는 20% 먹고 누구는 30% 먹고 누구는 100% 먹고 심지어 200%짜리도 먹고요. 300%짜리도 먹고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은 네,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시면 지금 종목을 잘 사야 된다. 혼자 공부가 힘드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랑 같이 하기 싫으신 분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보통 노력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월급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펀더멘탈입니다. 이 바닥이 한 달 만에 3배, 5배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6달 만에 5배, 10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순식간에 터지는 거죠. 순식간입니다. 이 퍼포먼스는 순식간에 터지는 거예요. 수개월 만에 3배, 5배, 10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저거를 다 먹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바로 가치 투자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만이 요 모든 것을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만이. 예를 들어 여기서 사고 장기 투자를 했다. 이거 추천주 아닙니다. 그럼 여기를 사가지고 이게 다시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9,000원 이상까지 갔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을 다 쟁취할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는요, 꿈도 못 꿉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올바른 투자를 하시고요. 더욱더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견소는 오늘도 15시간 이상 주식 분석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얼마나 하셨습니까? 오늘도 시간이 없었죠? 내일도 그럼 없을까요? 진짜 시간이 없을까요? 스스로가 압니다. 짜투리 시간을 그 조각된 나눠져 있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VIP 문의는 아래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부산 모임은 어느 정도 인원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광고는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산 모임. 네, 부산 이 모임은 이제 광고는 안 할게요. 이거는요. 네, 어느 정도 너무 또 많으면
저랑 대화하기가 힘드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봤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뭐 대화를 못 해요. 네. 저 봐봐요, 저기. 네. 100명 초대해 놓고 뭐 100명, 300명 초대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물론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사실 10명이 넘어가면 다 대화하는 게 힘들어요. 어,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모임을. 예전에는 2016년도에는 23명, 4명 이렇게 오셔가지고 완전히 그때는 뭐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오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신청하셔도 돼요.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